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상만삶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오늘의 사연 신청자분께 따뜻한 한 말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며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홀로 살고 있는 68세 육경애라고 합니다. 항상 유튜브에서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것은 처음 해보는 건데 신기하네요. 저는 결혼 전에 공장 격리로 일했고 공장에 물건을 날라다 주는 화물차 기사였던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저도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남편은 화물차 기사이기 때문에 부산항에 물건이 들어오는 일정이 잡히면 부산으로 내려가서 짐을 싣고 서울로, 강원도로 전국 곳곳으로 화물을 날랐어요. 화물차가 기름값이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트럭, 할부도 갚아야 하고 톨비에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 남편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한번 나갈 때마다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한 번만 화물을 옮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나 항구에 들러서 화물을 또 받아서 옮기고 공장 스케줄에 맞춰서 화물을 운송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대기하고 이런 시간이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보름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 모시는 건 온전히 저희 몫이었죠. 저희 시어머님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쌈달기셨답니다. 성격이 어마어마하셨던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 꼬투리 잡는 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를 측은하게 여기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혹독하셨습니다. 제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항상 손걸레질을 시키셨어요. 만삭 때까지도 손걸레질 시키시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걸레를 제 얼굴에 던지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먹는 양도 많아지기 마련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전연히 먹는 걸로 다 축낸다고 먹는 것도 아까워하셨어요.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밥 먹을 때도 항상 구박을 하시곤 했죠. 괜히 지나가면 마음에 안 든다고 팔뚝을 꼬집기도 하셨어요. 남편이 집에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런 짓을 안 하셨는데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날이 많다 보니 그럴 때는 시어머니 세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저는 찍소리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저도 고분고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노안으로 가시고 남편은 암으로 몇 해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동창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터라 내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절대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리 다짐을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는데 그래도 저는 아들 하나뿐이었고 딸도 갖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사돈어른들이 두 분 다 애들 결혼하고 얼마 뒤에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때부터 더더욱 유난히 저를 잘 따랐죠. 그래도 저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집에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면 며느리도 저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아들에게만 연락을 했고 명절에 굳이 안 찾아와도 되니 여행을 갈 거면 가라고 니들 편한 대로 하라 했어요.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 첫날부터 찾아와요. 그리고 명절 끝나는 날까지 저희 집에 있다가 갑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편하게 저희 집에 머물고 갑니다. 저도 이제 일은 가까이 되다 보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혼자 살다 보니 챙길 사람이 없어서 집안일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저도 나가서 먹는 걸 참말로 좋아하는데요. 애들에게 집에서 음식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해도 눈치가 없네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희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밥 차려 주세요. 오는 길에 휴게소라도 들러서 먹고 오지 그랬어. 에이,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별로 맛없어서 싫어요. 그리고 명절이라 그런지 줄이 얼마나 긴데요.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서 있으면 배달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하는데 다 조미료 맛이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애들도 다 배고프대요. 얼른 밥 차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밥 먹고 명절 음식하자. 며느리는 제 집에 오면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주방에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저도 시집살이를 당했으니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죠. 며느리가 오냐오냐 자랐기도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내 딸처럼 여겨준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말을 후회합니다. 손주는 둘이라서 지들끼리도 아주 잘 노는데 그걸 봐준다는 핑계로 소파에 틀어누워서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며느리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애들이 온다고 해서 미리 장을 봐놓고 음식도 미리 해놨죠. 음식을 다 해놨으니까 갖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손주들이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니까 참다 못한 제가 찌개를 데우고 밥도 퍼서 나르고 수저도 놓고 하는데 며느리는 누워서 리모컨 들고 채널만 돌립니다. 밥을 다 먹고 치우기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설거지거리라도 징크대에 담궈두면 좋으련만 자기 밥그릇 싹 비우면 그대로 지 몸만 쏙 빼서 다시 밥 먹기 전 상태인 소파와 한 몸이 돼버립니다. 아들과 함께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명절 음식거리도 미리 제가 전날에 시장 가서 장 봐오고 손질도 다 해놨기 때문에 계란물 묻혀서 전만 부치면 되는데 같이 하자고 해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애들 엄마는 애들 봐야 하니까 제가 할게요. 저 시키세요. 그렇게 아들과 둘이 앉아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하는데 며느리는 자꾸 와서 홀랑홀랑 집어먹기 바쁩니다. 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방금 밥 먹은 사람이 맞는지 전이 바삭하질 않네. 간이 덜 된 것 같네. 동태전이 너무 푸석하네. 본인이 시어머니인 것처럼 잔소리를 하면서도 저는 홀랑홀랑 다 집어먹어요. 어머니, 음료수 없어요? 전을 하도 먹었더니 속이 니글니글거리는데 시원한 탄산음료 먹고 싶은데 음료수 좀 주세요. 내가 음료수를 평소에 안 먹어서 음료수가 없네. 식혜 해놨는데 식혜라도 줄까? 아이, 어머니, 음료수는 꼭 사다 두셔야죠. 다음 명절부터는 꼭 음료수 사다 두세요. 저는 그냥 콜라도 좋은데 제로 콜라가 더 좋으니까 제로 콜라랑 제로 사이다로요. 저희 오기 전에는 꼭 장볼 때 같이 사다가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알았다. 오빠, 나 음료수 먹고 싶은데 음료수 좀 사다 주면 안 되나? 전을 많이 먹어서 음료수 땡기네. 그래, 알았어. 이거 붙이던 것만 붙이고 내가 가서 사올게. 며느리는 주방에서 일하는 아들까지 마트에 보내곤 합니다. 미영아 전화했어? 나 마트 방금 도착해서 주차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네.
왜 전화했어? 오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마트 간 김에 아이스크림도 사다 줘. 막대 아이스크림 말고 퍼먹는 아이스크림으로 사다 줘. 응, 알겠어. 금방 사서 갈게. 명절 음식을 하다 보면 설거지거리가 금방금방 쌓여서 내심 며느리가 설거지만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미영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많지는 않고 지금 설거지통에 있는 것만 해주면 되는데. 아휴, 어머니, 저 아침부터 애들 챙겨서 명절에 내려오느냐고. 제가 좀 피곤하네요. 이따 오빠 보고 해달라고 할게요.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오빠가 설거지 진짜 잘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제가 부럽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 시엄마가 음식 다 해주신다. 나는 누워서 해주신 음식 먹기만 하면 된다 부럽지? 이렇게 올렸거든요. 애들이 부러워서 환장해요. 며느리 심부름 다녀온 아들이 탄산음료랑 과자랑 아이스크림 등 주전부리를 사오면 저 먹어보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며느리랑 손주들만 앉아서 TV 보면서 싹 먹어치웁니다. 아휴,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졸리네. 어머니, 저 한숨 잘 테니까 이따 저녁 되면 깨워주세요. 손주들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랑 아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도 항상 저를 부릅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귀한 손주가 사과가 먹고 싶대요. 사과 좀 깎아주세요. 눈치 없이 해실해실 웃으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음식 하는 게 힘들다면 사다 먹는 방법도 있죠. 그 방법을 안 써본 것도 아닙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저도 몸이 아파서 명절 음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잘 아는 전집에 음식을 맞췄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냉동되어 있는 전도 아니고 동네의 유명한 전집이고 당일 새벽에 전집에서 직접 부친 거라서 제가 먹기엔 맛있었거든요. 근데 또 귀신같이 집에서 안 한 걸 알아채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아휴, 어머니, 이거 전 부치는 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이걸 다 사셨어요. 재료값 생각하면 직접 부치는 게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음식하면 위생도 믿을 수 없고 MSG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거 애들이 먹어야 하는데 조미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만들어요. 다른 집은 명절에 자녀들 오면 용돈도 쥐어준다는데 저는 생전 한 번도 명절에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명절 음식 하려면 또 돈이 꽤 들거든요. 명절 때만 되면 물가가 올라서 장바구니 얼마 채우지도 않았는데 계산할 때마다 입이 떡 벌어져요. 음식한다고 고생한단 말도 없고 그렇다고 명절 음식 재료비에 보태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절 3일 내내 꽉꽉 채워서 놀고 먹고 가는 며느리 때문에 이제는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3일이면 양반이죠. 이번 명절은 특히나 연휴가 뭉쳐서 엄청 길었어요. 연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귀찮으니까 찬밥에 물 말아서 풀을 먹고 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차려다 나르려니까 허리에 무릎까지 남아나질 않아요. 저는 이제 명절이 지긋지긋해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것 같아요. 명절 마지막 날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애들 갈 때 먹으라고 음식이고 과일이고 바리바리 쌌습니다. 애들 차 트렁크에 그득하게 채워줬어요. 손주들은 듣지 못하도록 미리 차에 태워놓고 아들과 며느리만 따로 불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네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제발 부탁할게. 동네 친구들 얘기 들으면 명절이면 손주 재롱 떠는 거 보고 용돈도 받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너네가 오면 내가 10살씩 늙는 기분이 들어. 애들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이, 장난이시죠? 명절인데 어떻게 안 내려와요? 그래도 가족인데 모여야죠. 이렇게 북적북적한 게 좋죠? 어머님도 저희 안 오면 외롭고 쓸쓸하실걸요? 손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함께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냐, 제발 오지 마라. 그냥 전화 한 통만 주면 된다. 내가 친딸같이 생각하고 너도 친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니? 이건 친엄마가 아니라 가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겠어. 니네 오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명절에 찾아오고 싶으면 그냥 당일만 와서 얼굴만 보고 식당에서 사 먹고 헤어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저는 못을 받고 애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살이 해방입니다. 시집살이만큼이나 힘들어서 혼자 속 끓였는데 이러다가 화병 생길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으면 제가 올라가야죠. 이제 다음 명절부터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죠. 저도 제 행복 찾으렵니다. 혹시나 저 같은 고민을 가지셨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참아봤자 애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데 할 말도 못하고 참으면 병 생겨요.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세상만 삶이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로운 구독자분들은 오늘의 사연 주인공분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지혜로운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삶의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